네, 안녕하십니까. 스웨터스팜 문현정 원장 그리고 스웨터스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숫자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278. 이 숫자의 의미는요, 서울권 4년제 학교들이 모집하고 있는 인원의 총 수입니다. 다음 숫자입니다. 5222. 바로 서울권 학교를 지망하지 못한 친구들, 꿈을 잃고 방황을 하는 친구들, 또 학생들이 자신의 진짜 꿈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그것을 성공으로 이루지 못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그 응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낙방을 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입시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또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과연 278명은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어떠한 재능이 있길래 합격을 하였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터스팜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정확한 문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자.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올해 성공적인 입시를 가보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액터입니다. 과연 배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자꾸만 배우를 하겠다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속을 썩이며, 그리고 어떠한 소통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왜 배우라는 이 단어를 먼저 꺼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아르코 예술극장 앞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자녀분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조금은 각박해지고, 조금은 몸이 건조해진 이 사회에 한 사람으로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일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소리를 내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편한 이야기들도 들려주겠지만, 그 불편한 이야기들 속에서는 제가 엄청난 응원을 하고 있고, 모두가 꿈을 이뤄서 정말 자그마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탄생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는 나중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 너 뭐 먹고 살 거야? 내 주변에 배우하는 사람들 봤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예술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는 힘들어. 그냥 공부해서 취직하면 안 될까? 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니? 부모님께서도 아마 속상하실 겁니다. 지금 현실이 배우는 먹고 살기 힘든 것처럼.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거 혹시 시청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는 많은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들의 대부분 들어가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술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가 쓸데없는 공부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은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가진 세대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친구들이 부족한 것은, 입시생들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답답해하고 내 자녀들이 이 길을 가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게 안 될 거다. 야, 너는 이 정도 키에, 너는 끼도 없잖아. 선생님, 얘가 끼가 있어요. 얘가 재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아마 대학 문턱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 친구가 하려는 일이 참 값어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술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대신 그 예술인으로 일반 학생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을 좀 내려놓으면서 저와 같이 현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각 학교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권 안에 있는 학교는 한예종,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등등 해서 숭실대까지, 수도권은 가천대, 당국대, 수원대, 인천대에서 평택대까지, 그리고 지방권의 학교들은 청주대, 상명대, 경성대, 극동대 등등에서 홍서대까지. 왜 이 지도를 표시를 했냐면요, 저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서울권입니다. 그만큼 학교도 많이 있을 뿐더러 지망하는 학생도 많다라는 것을 표시해보고 싶었습니다. 수도권의 학교는 학교도 많을 뿐더러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서울권보다는 아직 오히려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지방에 있는 학교가 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에 학교가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도 생각하기에 어디에 연극영화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예종, 중대, 동대만 보고 갑니다. 배우가 되는 데 있어서 한예종, 중대, 동대만이 좋은 교육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만큼 대한민국에는 아직 학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원만 잘해도 너무 어두워요. 제가 이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원만 잘해도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을 잘해도 라고 말씀드리는 건 수시때가 되면 학생들은 6개의 티켓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6개의 티켓이 바로 이 서울권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학생들은 수시에 낙방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학원의 선생님들은, 입시 컨설턴트를 해주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정시까지 갈 거야? 그럼 높은 학교 써. 아니야? 지방학교 써. 근데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정보를 알고 있고, 충분히 학생의 성향을 알고 있고, 충분히 학생이 가고 싶은 곳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연극영화과는 갈 학교가 없어. 몇 개 없잖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연극영화과는 갈 수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대학 수시 경쟁률입니다. 2020년도와 2021학년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으로 평균 수치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서울권입니다. 2020년도 수시 경쟁률은 97.3, 그리고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 96.2, 수도권은 91.4, 81.6, 그리고 지방권은 26.3, 그리고 20대 경쟁률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고 눈치챈 학부모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권 안의 경쟁률은 그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수도권이나 지방권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 서울권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따 설명도 한번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반수생의 등장이 또 한몫합니다. 반수생의 등장. 자, 다음은 지역별 예신 등급입니다. 서울권 4.5등급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수도권은 4.4등급, 지방권은 4.5등급. 또 왜 이 평균 등급을 저희가 수치화 정리를 해보았냐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선생님. 이걸로 서울권 안에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또 대부분의 입시 컨설턴트, 좀 소위 말해서 초짜들은요. 학생이 그냥 내신이 안 좋으면 너는 지방에 써. 근데 평균 수치로 보면
서울권이나 수도권이나 지방권이나 똑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평균 등급이기에 이 안에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고 그것을 평균을 냈다는 겁니다. 대신 분포도가 요즘은 4, 5, 6등급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신 공부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각 학교별로 어떠한 내신을 보는지, 어떠한 과목을 보는지, 또 실기와 내신의 비중은 어떤지를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도표를 그린 이유는 성적이 낮아서 지방권에 합격하는 건 아니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성적이 높다고 해서 서울권에 합격하는 건 아니다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다음은 실기고사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기고사의 내용은요, 비대면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리고 다음 표에서는 비대면이 실시된 후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극영화과는 대부분 당일대사, 당일날 15분을 주고 학생들에게 대본을 나눠주고 평가하는 당일대사 시험과 자유연기, 학생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연습한 작품을, 한 장면을 발췌해서 연습한 작품을 가지고 보는 시험, 그리고 즉흥 연기, 상황을 가지고 상황 연기를 펼쳐내는, 그리고 특기,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요. 연극영화과, 방송연예과, 공동여대나 성신여대 이러한 것은 즉흥 연기나 영화 연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자유극과 자유연기, 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20%에서 약 60%가 합쳐지면서 우리는 합격으로 길을 인도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영 과목입니다. 예전에는 수학의 반영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출결, 공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결을 하나 따로 뽑아서 말씀드리면 출결은 이제 만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출결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몰라서 각 학교가 이것은 만점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간도 충분히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서 많이 주는 점수가 좋아져서 우리는 과목에 대한 점수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어떤 극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떤 연습실의 실기고사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가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극장에서 시험을 보면은 상당히 액티비티한 다이나믹한 작품과 다이나믹하게 연기를 해야 되고, 상당히 협소한 공간에서 실기시험을 보면은 내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내적인 정서로 우리는 발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냥 단순히 연기 준비하면 되는구나, 특기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각자 쓰려는 학교의 극장 형태는 어떤지, 연습실의 형태는 어떤지, 실기고사의 형태는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는요, 인사도 없이 들어가서 연기만 하고 나옵니다. 한예종은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당일대사와 연기를 실현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두 학교의 시험은 준비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한 학교는 인사가 없이 들어가서 연기를 2분 동안만 실현할 수 있으니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 학교는,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당일대사 연기를 하고 자유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사위원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험 형태의 준비입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을 20% 반영하고 2학년, 3학년 때 내신을 40%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실기를 시작했는데 만약 한예종을 지원한다, 그러면 고3 학생 여러분들은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승산이 더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간 분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실기에 올인하겠다 라고 잠깐 생각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점수는 평생 남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은 왜 그렇게 6등급, 7등급 학생들이 학원 선생님들이나 기타 입시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왜 6등급, 7등급은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동국대학교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1, 2, 3, 4, 5 등급까지는 0.4점이 차이 납니다. 한 등급당.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6, 7등급에서부터는 0.6점이 차이가 나요. 이러한 한 0.2점 차이 때문에 6, 7등급을 가면은 2등급, 3등급 친구와 격차가 너무 멀어져요.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표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내신 등급을 내신 산출을 40%를 할 것이고 실기는 60% 반영을 할 거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은 야 40%나 반영을 하는데 너 거기 못 써. 네 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이 정도는 0.2점, 0.4점 해봤자 3, 4점 차이입니다. 3, 4점 차이. 그것이 전 과목으로 했을 때는 물론 한 20점에서 30점 차이가 나긴 해요. 하지만 실기 점수는요, 6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500점을 주는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200점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점수 배차가 실기에서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실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따가 또 실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뀐 비대면의 시험 형태입니다. 비대면은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카메라를 앞에 고정시켜두고 실연을 녹화한 뒤에 그 녹화된 실연을 학교에다가 이메일 제출을 하거나 혹은 USB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2021학년도 땡땡대학교 연기전공 7일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연기를 시작하고 규격화된 질문에 규격화된 답변을 합니다. 작년도 질문은요, 작년도 구술면접 질문은 너의 인생의 가치 3가지를 말해보렴. 네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보렴. 이 학교의 지원 동기는 너는 지금 현재 사회에 어떤 사회 문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작년도 규격화된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학생들이 다 규격화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상을 보내놓고 피드백을 했을 때 조금은 다른, 조금은 소위 말해 센스 있거나 조금 더 곰곰이 생각했던 친구들이 선발했습니다. 1차 선발. 먼저 제 부족한 부분들이 저를 부끄럽고 작아지게 만들지만 그것 또한 제 모습인 만큼 그런 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 첫 번째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를 끌어당기는 나태함을 끝까지 저항하고 이겨내는 힘,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휘둘리지 않고 제 자아의 중심을 지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제 삶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저 선생님과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기계적으로 맞췄던 자기 고민이 없었던 친구들은 낙방을 하게 되죠.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생각한 만큼 진행을 하게 되니까 말투도 변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해서 대본을 써준 친구들은 말투도 딱딱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영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났던 그것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기도 했어요. 물론 이것만이 합격을 당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 형태의 가장 무섭고도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게 규격화된 사이즈 안에서 규격화된 그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연극영화과 시험은 연기와 특기만 보는 시험이 아니고 연기도 보고 특기도 보는 시험이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등장하는 그 걸음걸이부터 나오는 걸음걸이까지가 시험이지, 들어가서 연기만 시험이고 특기만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을 재생을 누르고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안녕하세요, 실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끝나냐까지가 실기 시험의 전부지, 그냥 단순히 연기, 대답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교육 철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입시 분석을 할 텐데요. 이 입시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전에는요, 내신 성적이요 계속 수정이 되었습니다. 상향되었던 데도 있고 하향되었던 데도 있고. 근데 이때 등장이 중요한 것은 1차의 성적 100%로 하는 한양대학교 또 건국대학교의 등장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실기를 1차로 100%를 뽑고 2차의 성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반대로 1차에 우리는 성적으로 거르고 2차의 실기를 100%를 보겠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권 학교의 지원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개인적인 제 오만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혹은 학생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한예종, 중대, 동대 몇 관왕 친구들 한 그 영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그 학교가 전부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난 그 학교를, 저 영상에서 나온 학교를 갈 거야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선택은 그 학생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작년도 합격생의 모습을, 재작년도의 합격생의 모습을 그대로 베껴서 가면 합격을 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옳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권 학교 지원율 증가는 건강한 증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샵 위주의 시험 진행과 토론 시험이 등장한 게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또 우리에게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실기만 보던 학교에서 8명에서 10명을 모아서 토론을 진행시킵니다. 병역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장애인 화장실 써야 하는가 쓰지 말아야 하는가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한 번도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더 기계적이지 않고 더 유연한 사고로 자신들의 주체성을 띠는 시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학교의 요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지금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워크숍을 꼭 진행을 합니다. 12명에서 15명의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수업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 연극을 하는 학생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러한 시험이 주되게 변화된 시험이었어요. 기초훈련에 대한 이해와 습득 능력 평가, 구술 면접 평가를 통해 인성을 평가, 계속 중요했던 사항이고요. 다음은 다학교 합격생의 등장입니다. 다학교 합격생의 등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친구가 중앙대, 동국대, 서울예대, 성균관대 이러한 학교를 5개를 합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예비 순위가 12번까지 빠지는 현상, 17번까지 예비 순위가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연극영화과는 1, 2번에서 끝나던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는요, 특정 학생만 월등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특정 학생의 이미지를
그대로 베꼈는데 자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입시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명히 잘하는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퍼센테이지는 특정 1%에서 약 5%의 학생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를 이제 저희가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동국대학교가 면접평가가 점점 구술평가가 아주 중요했던 학교인데요. 구술평가가 없어지면서 실기를 중요하게 평가하고요. 이 학교는 해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여서 더 그 해석에 입각한 액팅을 짜오길 원합니다. 액팅을 구성해서 오길,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조급해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3 학생들, 이 학생들이 되게 조급해요. 수시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시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시대 가지 말라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곡 잘 준비해 가면 되는데 급해 저 언니들, 저 누나들, 저 오빠들, 저 형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자존만 떨어지고 그러한 현상입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당일대사 이해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초 능력은 떨어지는데 자유 작품, 선생님과 연습해온 작품은 월등히 잘하니까 당일대사, 당일날 주어지는 대본에 대한 평가를 더 신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일대사 이해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단기간에 만든 작품이 아닌 오랜 시간 연습된 작품을 중시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조금 바뀐 현상들은요 뭐냐면 제일 큰 변화는 대면에서 비대면이 됐답니다. 이 대면에서 비대면이 되었다는 것은 대면으로 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 학생의 기운도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학생의 그날의 기분도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생이 그 시험장 바들바들 떨면서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이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되면서 이런 감정들이 시험에 대한 감정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5번, 6번, 많게는 12번까지 찍어내면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이걸 빨리 잘 찍어야 되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시험의 준비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화되었습니다. 질문이 규격화되었고 또 입시의 형태가 점점 규격화되면서 규격화된 질문에서 반대로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는 획일화되지 않은 대답을 해야 된다. 자기 사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입시입니다. 내신 및 수능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학업 능력, 학습 태도가 저하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수시와 수능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이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올려놓으면 학습 태도를 좀 잘 갖춘 학생들이 선발이 됐겠죠. 입시 실기 시험 내용이 변화했습니다. 한예종은 당일대사 평가에서 보고 읽기 평가로 보고 읽는다는 것은 그날 대본을 그 자리에서 교수님 앞에서 주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화술의 능력, 이 화술이 기초 능력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을 한 바퀴 그리면서 걸어봐 화면 안에서 그러면서 걷기 능력에 대한 평가. 물론 그 평가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평가의 의미는 기초 훈련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바람이겠죠. 그리고 반수생 입시 참여율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대학을 합격했는데 비대면 대학 수업이 실시가 되면서 학생들이 이 대학 이거 소속감도 없고 이거 뭘 배우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한 번 더 도전해 볼래.
그래서 작년도 정말 고3 친구들한테는 작년 고3 친구들한테는 아마 씁쓸하게도 예년보다 이 전년도보다 합격률이 조금 저하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재수생, N수생들의 합격률이 더 좋았던 때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말하지도 않고 영상에서는 나이를 말하지도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심층 구술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고3들이 상대적으로 실기 능력에서 좀 밀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것이 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고3 친구들도 저는 날카롭게 꼬집고 싶고 앞으로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한테도 날카롭게 꼬집고 싶습니다. 뭘 꼬집고 싶냐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무기력을 가져다 줬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부지런하게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학습 태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 선생님들도 반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방치가 아니고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한 녀석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계속 말해줄 수 있는데 급하다, 연습을 못한다는 이유로 초고속으로 꿀팁들만 나열하게 됐던 선생님들도 반성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과감하게 우리는 이러한 교육 형태를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학년도까지의 입시를 신뢰의 부재이며 신뢰의 상실이며 다시금 신뢰를 회복했어야 되는 입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 변화되는 입시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발표를 했죠. 2022년도 학년도 입시는 정시를 30%까지 확대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대학교에서는 지정 연기, 즉 단위대사 연기와 특기를 보던 학교였는데 이제는 연기만을 먼저 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수시에서 수시 30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었고 정시에서 12명으로 상승이 된 것. 그다음에 봉사활동 점수가 빠지게 됐고요. 가천대학교는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수시에서만 선발하겠다고 수능 시행 계획에 발표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는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 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양대는 가군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군으로 들어가게 됐고 20배수 1차 20배수 선발에서 10배수로 가면서 한 평균 4등급까지 합격하는 것이 3점대 중반으로 해서 만약 한양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요 수능이 3.5, 3.4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자, 수시대 연기특기자 3명만 선발을 하고요. 다음으로 용인대가 수도권 대학 중 용인대가 수시 30명에서 19명을 선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4명이었던 게 15명으로 인원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이제 뮤지컬과 홍익대가 수시 20명, 수시 18명을 선발을 하고 정시에 2명을 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22학년도 변화되는 입시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또 우리가 비대면 실기, 즉 영상 실기가 되었을 시 영상의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원들이 어떤 경쟁이 있었냐면요. 누가 더 깔끔한 공간에서 학생을 촬영시켜 줄 거야? 누가 더 고급스러운 곳에서 학생들을 촬영시켜 줄 거야? 누가 더 학생들이 잘 맞는, 학생들 얼굴이 잘 나오는, 학생들 소리가 잘 들리는 공간을 선택을 할 거에 경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액터스팜도 이번 연도도 이것을 신경을 쓸 거고요. 또 첫인상에 대한 중요성, 웃는 얼굴과 좋은 목소리, 그 다음에 또박또박한 말투,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첫 이미지를 아주 똘똘한 학생으로 비춰지게 하겠죠. 물론 지금은 또 제가 꿀팁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 공부들이 돼야 됩니다. 수도권, 지방권 반수 안 하려는 충성스러운 학생을 선호할 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래도 반수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수는요 수도권이나 지방권에서 하기 때문에 반수생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선발 자체를 이 학교의 매니아들을 선발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뼈를 묻을 것 같은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희극, 연기, 장르, 작품 선택이 우세. 이러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영상 실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울적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하면 선발 자체가 조금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 쟤왜 이렇게 우울해? 얘는 어둡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를 점점 더 시켜볼까? 조금 아이들이 액팅을 다이나믹하게 해볼까? 그래서 올해 아마 평가는 이런 희극 연기의 선택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모보다는 개성, 외모보다는 인성, 외모보다는 실력. 상당히 진부하고 따분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작년도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요. 영상으로 뽑다 보니까 외모가 출중한 친구들이 더 많이 뽑힌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각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더 개성을, 인성을, 실력을 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탄탄하게. 이거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벌어진 학습 태도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어떻게든 다 잘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수용력, 순발력,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력, 결단력,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학생들이 가장 공부되지 않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덕목이 우리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언제 방역 대책이 올라갈지 모르고 언제 시험 형태가 바뀔지 모릅니다. 작년도에는요 시험이 일주일 전에 발표나기로 했어요. 그 시험의 형태가 최소 한 달을 주면은 연습할 기간이라도 있는데 2주 전, 1주 전에 발표난 학교들은 허겁지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덕목들이 바로 수용력과 순발력과 결단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학습 체험으로 개발을 시켜주려고 하고 맞춤 내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원은 한 5월 달부터 아이들 학교를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것만 공부해서 효율적인 실기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학습 태도, 오디션 응용 능력에서 보이는 이 학습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고3 학생들이 작년도 고3 학생들이 또 수시에 실패를 했던 이유는 이것도 꼽을 수 있겠죠. 1차의 영상 실기로 1차가 합격을 거머쥐고 2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건 웬걸? 2차 시험은 대면 평가가 돼버리면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 대한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학원에서 교육은 계속 비대면에 대한 교육만 하다가 대뜸 대면으로 오디션을 보니까 예전부터 자신감이 넘치던 학생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즉 경험이 좀 많았던, 즉 시험장의 경험이 좀 많았던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구사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해시태그의 안 좋은 측면을 들어볼게요. 카카오톡은 점점 우리에게 글을 짧게 쓰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줍니다. 해시태그는요, 내가 길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샵을 누르고 단어로 짧게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자꾸 은유적 표현, 즉 메타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답으로. 너는 왜 배우가 되려고 해? 감동을 주고 싶어서요. 너는 공연 보고 느낀 게 뭐야? 좋았습니다. 등등. 하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언어를 짧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겠죠.
넌 그 공연을 보면 어땠어? 그 공연을 보고 어땠어? 뭐 이러한 질문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이 제 가슴 속에 울림을 만들어 주었던 공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획일화되지 않은 대답이라는 거죠. 이 획일화되지 않은 대답, 그것은 내 안에 은유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은유를 가지고 노는 학문이 바로 이 예술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언어의 갭 차이, 언어의 문화 속에서 오는 그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액터스팜에서는 아이들의 일지를 계속 쓰게 해요. 일지를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의 기록이 아니고 거기에서 글쓰기를 연습을 매일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를 적어도 좋고 때로는 그 안에 정말 감성적인 글이 남겨도 좋아요. 하지만 내 안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언어적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도와 올해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현실의 얘기도 들려주면서 그 안에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를 계속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대충 애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닌 제대로 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큰 교육의 핵심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해시키고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표현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저희는 이런 학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교의 1학년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개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 그리고 실기 능력, 즉 전공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냐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초 훈련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되고 자유작품이 4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전 희곡부터 사실주의 그리고 지금 현재 영화 형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희극 연기까지, 그 다음에 특기작품은 뮤지컬과 무용 이 2가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 대본의 연습을 가장 많이 시킵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연극 외 자매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독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서로의 토론, 그리고 사회적 능력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능력은 자녀분들이 사회적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공간, 즉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창작 집단 속에서 어떠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 용어로서 어떠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능동적인 학생들로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학생으로 길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주장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노력과 탐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실패와 성공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3월, 4월로 기초 훈련 단계를 나누고요. 5월부터 7월까지는 각 학교의 지정 작품에 이해를 시키고 학교의 작품을 연구하고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원서 준비와 그리고 그 학교마다의 입시 특성별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액터스팜이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다룰 교육이 바로 첫 번째는 화술 교육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실기가 되다 보면 화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화술의 개념을 전달하고, 요즘 일상 언어와 무대 언어의 차이점을 교육을 해서 실습을 통해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대사 발화를 연습시킵니다. 간혹 연극적인 대사, 과한 연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연기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본은요, 기존의 학생들이 읽었던 텍스트와 다르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텍스트에서 단서를 찾아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호흡과 신체, 언어의 관계성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따라하기식의 연기, 모방의 연기가 선행되다 보면서 자신의 호흡과 신체 관계, 자신의 소리와 신체 관계를 잠시 잊고 그냥 따라하기식의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교육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캐릭터 창조법. 요즘 넷플릭스를 보면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넷플릭스는 이야기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지금 학원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면 구성법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요. 기대면 줌 수업을 계속 병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의 교육 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작은 목표 이루는 미션 데이, 그다음에 월별 모의고사, 그다음에 발표회.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예비 입시생 친구들, 저희 국회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발표회를 한번 해보면서 무대의 과정을 체화한 거예요.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우일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책을 매일 확인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지속적인 교육. 저희 학원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앱 이름, 프로그램 이름은 통통통이라는 건데요. 그 기존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바로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고, 원서 상담부터 작품 지도 교육까지 이루어집니다. 올해 저희가 수액터스팜이 선정한 전공 서적과 전공 외 서적, 꼭 읽어야 되는 필독 도서입니다. 그래서 배우 수업, 성격 구축, 역할 창조, 연기하지 않는 연기, 통쾌한 미국의 분석, 산연기 등등을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려고 하고요. 전공 외 서적으로는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 애니안, 탤런트 코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등등으로 학생들을 개발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희곡에 대한 개발은요, 각 학교에서 이제 지정 희곡으로 선정해 주는 것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소 공격적인 말인데요, 수액터스팜은 작품을 만들어주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생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학원입니다. 학생이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말만 잘 듣는 학생 말고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수액터스팜이 입시에 혁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상위 1%를 만든다. 수액터스팜이 인정하는 학생 재능이란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그리고 수액터스팜이 인정하는 선생의 재능이란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1%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